안녕하십니까. 올해 2022학년도 지역인재 9급 시험이 어제 이루어졌죠. 이 기출문제를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봤던 학생들 성적이 잘 안 나와서 1년 더 볼 수 있잖아요. 내년에도 봐봐야겠다. 뭐 이런 학생들은 올해 점수라든지 어떤 문제 방향 같은 걸 참고해서 꼭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2학년 학생이나 1학년 학생들은 도 마찬가지로 이 시험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방향을 잘 정하는 그런 공부법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번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옳은 것은? 이게 맞춤법 문제인데 1번 보면 담궜다가 있죠. 담궜다. 이 담궜다는 사실은 되게 빈출돼가지고 빈출이에요. 빈출. 자주 나와서 이걸 틀리면 조금 아쉽죠?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항상 수업할 때 얘기하는 건데 이런 문제는 10초 10초면 푸는 문제입니다. 10초 바로 풀고 넘어가는 문제예요. 이거는 원래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담궜다가 아니라 담갔다라고 써야맞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담갔다 이렇게 써야맞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냐, 이것도 우리가 의문론 시간에 항상 배우죠. 의탈락이라고 해서 탈락 한번 써볼까요? 기본형을 써봅시다. 우리 의문론은 무조건 기본형을 알아야 돼. 무조건 기본형 쓰고 시작. 담그다. 어간 담그에 어미 아나 어를 붙여볼 거예요. 그 중에 우리 모음주어 때문에 아가 붙겠죠? 그러면은 의가 탈락됩니다. 앞에 있는. 의 뒤에 모음이 올 때 모음 앞에 있는 의가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현상이 바로 의탈락이죠. 그래서 기역 그 다음에 아가 돼가지고 이게 합쳐져서 어떻게 됩니까? 담가가 되는 거예요. 탈락이 일어나서. 그냥 씁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의가 탈락되죠. 탈락. 그래서 담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예시도 많죠. 잠그다. 잠그다만 해볼까요? 잠그에 아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잠가가 되는 거죠. 문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궈라고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잠궈 안 됩니다. 의만 탈락하고 뭐 W, 그러니까 반모음 W가 붙진 않아요. 발음할 때. 그래서 요렇게 해서 틀렸고 1번은. 2번은 맞아요. 정답이 2번입니다. 희한한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희한한 뭐 이렇게 아는 학생들이 있는데 요거 틀린 표기고 희한한이 맞는 표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3번 같은 경우는 발생률이죠. 발생률. 요게 우리 한글 맞춤법을 보면은 률이나 률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률이나 률에 대한 규정. 어느 경우에 률을 쓰고 어느 경우에 율을 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백분율. 그죠? 또는 또 하나 예시 들어볼게요. 확률. 그죠? 출생률. 그리고 뭐 조율하다 이런 음악 악기, 조율, 뭐 선율 이런 거 있죠. 공통점이 뭐냐면 모음이나 니은으로 끝났을 때는 율로 발음하고 율로 써요. 그 외에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 뒤에 올 때는 률로 씁니다. 그래서 모음, 뭐 니은으로 끝났을 때 그 뒤에 오는 률이 아니라 율이고, 뭐 니은 외의 자음으로 끝났을 때는 률로 쓰죠. 이거 한글 맞춤법에 있는, 우리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 한글 맞춤법을 외우지 않고 보면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한글 맞춤법은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오고 내년에도 나오지 않을까. 어문 규정이 4개가 있죠.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안에 표준 발음법이 있어요. 표준 발음법,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이 있는데 한글 맞춤법이랑 표준 발음법은 꼭 보고 시간이 되면 외래어 표기법하고 로마자 표기법까지 보면 좋은데, 굳이 시간이 안 되겠다 싶으면 한글 맞춤법이랑 표준 발음법까지는 꼭 보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발생률이라고 써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틀렸고 짜집기 우리가 표현을 짜집기라고 많이 하는데 이게 틀린 표현이라는 거죠. 짜깁기입니다. 짜깁기. 깊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깊다. 여러분 한번 단어 찾아보세요. 깊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헝겊이나 천 같은 것을 바느질로 해서 뭐 덧대고 이런 게 깊다라는 뜻인데 거기에 더해서 글을 뭐 수정하고 고친다 이런 의미의 단어도 있어요. 깊다가. 그래서 짜깁다, 짜깁다 이런 짜깁기라고 해가지고 뭐 글이나 영상 같은 것을 막 뭐 이렇게 덧대고 편집한다 이런 의미로 짜깁기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뭐 원래 의미대로 옷이라든지 어떤 뭐 의류를 덧대고 꼬매고 해가지고 수선을 한다라는 짜깁다가 있습니다. 짜깁기. 네, 그래서 짜깁기가 맞아요. 틀렸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단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우리 국어의 합성어 딱 보니까 이거 읽을 필요도 없죠.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이것만 읽고 바로 넘어가면 되죠. 이것도 너무 빈출 많이 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하면 이 문제를 한 10개는 풀어봤을 거예요.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는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통사적 문장 구조 다시 듣기사 국어의 문법 구조에 맞는 방식으로 합성됐다 이런 말이고 비통사적은 문법 구조랑 맞지 않게 합성돼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에 나온다면 우리 보기를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1번 보세요. 기역, 굶주리다. 요거는 대표적인 통사적 합성어죠. 요거는 원래 다시 말할게요. 비통사적 합성어죠. 여기 옆에서 써볼게요. 비통사적 곧잘은 통 굶주리다 보세요. 굶고 줄이다. 아이고. 그래서 이 고라는 연결어미라고 하죠. 연결어미. 이 연결어미 없이 바로 어간과 어간이 이어졌으니까 어미 없이 어간과 어간이 이어지는 경우는 우리 국어 문법에 맞지 않는 구조다.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다. 1번 틀렸죠? 1번의 니은 같은 경우는 부사와 부사가 만났으니까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2번 보세요. 뛰놀다. 이것만 확인하면 돼. 그러니까 어미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사실 되는 문제예요. 사실상. 뛰놀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야 통사적입니까? 이것도 비통사적인데 네, 뛰어놀다라고 해야 우리 국어에 맞죠. 뛰어놀다. 연결어미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근데 덮밥 같은 경우도 비통사적. 덮밥을 우리가 통사적 합성어로 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덮은 밥. 좀 어색한데 오히려 이게 어색하죠. 하도 덮밥을 쓰니까. 덮은 밥입니다. 법이 아니고. 이렇게 은이 붙어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3번 보세요. 3번이 정답이죠. 3번. 이것도 똑같이 해봅시다. 크다의 크에 뭐가 붙었습니까? 크다의 크에 니은 어미가 붙고 집이 붙어가지고 합성어 큰 집이 됐잖아. 그래서 어간, 어미. 이거는 명사니까 명사 어근, 그치? 수식해놓은 구조로 합성어가 된 건데 이런 경우는 뭐 완벽하게 우리 국어 문법 구조에 맞죠. 지금 통사적 합성어고요. 굳세다 같은 경우는 비통사적 합성어인데 굳세다 한번 써볼까요? 굳고세다. 이 고가 없어졌죠. 굳세다. 이렇게 어간과 어간이 직접 붙으면 우리 국어 문법에 맞지 않죠. 자, 4번 봅시다. 힘들다. 이거는 통사적. 힘이 들다 해가지고 이건 어미랑 관련 없어요.
이렇게 주격주사가 붙을 수 있는 어떤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서술어랑 그냥 합성이 된 거지. 여름밤도 명사니까 명명이니까 그냥 통사적이죠. 정답이 3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볼까요?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미안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어 문제네. 1번 봅시다. 아이의 소질을 개발하다. 이 개자 있죠? 여러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개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단어 쓸 때 이 개발은 개발과 개발이 있습니다. 이거는 있는 거를 늘려주는 거지. 더 확장시켜주는 거. 원래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를 확장시켜주는 거죠. 있는 것을 발전시켜주는 거죠. 발전. 그러니까 주로 이런 여의자 개발은 어느 경우에 쓰겠어요? 사람들의 어떤 능력, 사람의 능력, 뭐 소질, 요런 것들, 적성, 요런 것들을 여의자 개발이라고 하는 거야. 원래 이 가지고 있는 거를 더 극대화시켜준다 이 말이고, I자 개발 있죠. I자 개발은 없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도시를 개발하다.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 빌딩을 세운다 할 땐 개발한다. 이런 거지. 도시 개발. 이런 거지. 그래서 1번 맞아요. 맞고 2번 보세요. 그 장소에는 그가 말한 물건이 실제하였다. 이거 I자 O자 묻는 문제가 사실상 이 실제 존재하다 할 때 제자입니다. 한자 잘 알아두세요. 존재하다 할 때 제자입니다. 있을 제자. 맞아요. 맞고 3번 상사는 부하 직원의 휴가 서류를 결제하였다. 이 결제와 결제, 여의자 결제와 한번 써볼게요. 결제와 결제가 있는데 이 I자 결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승인을 하는 거지. 승인, 확인, 승인 뭐 이런 그 상사가 확인하고 승인하고, 그제? 여의자 결제는 어이자 결제 미안합니다. 어이자 결제는 지금 아침이어가지고 좀 약간 정신이 없어요. 아침에 지금 촬영하고 찍고 있거든요. 어이자 결제는 이제 돈이죠. 돈 내는 거죠. 돈 결제하다. 그래서 이 I자 결제가 맞습니다. 맞아요. 정답은 4번이 될 건데 이 재고하다 이 재고는 다시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이 한자는 이 뒤에 있는 고가 생각할 고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함. 보세요. 새 기계를 사용하여 서울 공장의 생산량을 재고하였다. 말이 안 되죠. 다시 생각하였다. 말이 안 되지. 원래 어떤 걸 써야 맞냐? 여의자 재고를 써야 되는데 재고,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리다 이런 말이 돼야 되죠. 그래야 이 문맥상 맞죠. 한자가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고자는 높을 고자죠. 이 제자가 무슨 제자냐면 끌제자예요. 끌제자. 끌어올리다 뭐 이런 말이죠. 끌다. 앞으로 끌다. 그래서 높게 끌어올린다는 거지. 높게 끌어올린다. 고자는 익숙하죠? 높을 고자. 이 고자. 높을 고자에 끌제자. 높이 끌어올린다 해서 제고자가 들어가야 맞고, 요거는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생각할 고자고, 이 제자는 다시 또 뭐 다시 재경기 뭐 이럴 때 그 제자죠. 다시 하는 거. 그래서 말이 안 되죠. 정답이 4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4번 봅시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문장은 사동주, 피동주 이것만 딱 읽고 넘어가면 되죠. 않는 문장. 1번 딱 보니까 도둑이 경찰한테 잡혔다. 정답 바로 나오죠. 1번.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피동 표현이죠. 피동문. 우리가 이걸 알아야죠. 사동문은 뭡니까? 사동주가 피사동주에게 어떤 일을, 어떤 행동을 시킨다, 하게 한다, 요런 의미의 문장이죠. 그러니까 주어가 부사어한테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거지. 2번 봐봐요. 철호가 이 사동주지, 사동주 시키는 애가 몸짓으로 나를 어떤 행동을 하게 했어. 얘는 이제 피사동주지. 웃기게 했죠. 웃는 사람이 누구야? 웃는 주체는 피사동주가 웃잖아. 그지? 철호가 웃게 한 거니까 딱 정확하게 사동문이 되죠. 영애가 민수를 기쁘게 하였다 해도 마찬가지고, 어머니가 아이에게 새 옷을 입혔다도 어머니가 입힌 거니까 다 사동주죠. 1번이 피동문은 뭐예요? 피동문까지 하고 갈까? 피동문은 당하는 행동을 다시 쓸게요. 피동주가 행동을 당하는 문장 해서, 이 주어가 피동주가 어떤 서술어라는 행위를 당하는 입장인 거지. 당하는 입장. 도둑이 경찰한테 잡혔다. 이건 시키는 게 아니고 이 주체 주어가 잡다라는 행위를 당한 거죠. 그래서 피동문이죠. 시키는 게 아니고. 여기서 1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5번 봅시다. 밑줄 찐 부분의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시댁 맞죠? 시댁 뭐 틀릴 게 있습니까? 승락이 아니라 승락이죠. 이게 틀렸네. 2번이 틀렸네. 우리 한글 맞춤법 52항을 보면은, 맞춤법 52항을 보면은 한자어는 본음대로 쓰는 것도 괜찮고 소리 나는 대로 쓴다는 거야. 소리 나는 대로 쓴다는 건데, 소리 나는 대로 쓴다는 건데,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소금으로도 나는 한자어는 소리 나는 대로 쓴다. 예를 들어서 이 락자가 낙으로도 발음된단 말이야. 락이나 낙. 그럼 둘 중에 발음되는 거로 쓰면 돼. 소리 나는 대로 씀. 소리 나는 대로 씀. 이게 52항, 52항. 한글 맞춤법 52항에 한자어가 본음이나 소금으로 날 때 소리 나는 대로 쓰자. 예를 들어서 허락. 똑같은 한자거든. 락자로 쓰죠. 허낙이라고 안 쓰죠. 수락도 락으로 쓰고, 대신에 승락이라고 우리가 발음 안 하잖아. 승낙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승낙이라고 쓰는 거예요. 틀렸고, 3번 분노 받고 통찰력 받고. 그래서 2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게 뭐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소거법으로 풀어야죠. 소거법. 무슨 법? 소거법으로. 정답이 아닌 것을 삭제해 나가면서 풀면은 풀 수 있는 문제죠. 6번 보세요. 옳지 않은 것. 정답이 1번입니다. 흥정을 붙이다. 이렇게 써야죠. 우리 붙였다, 붙이다는 뭐 편지를 붙이다, 뭐 우편을 붙이다 할 때, 소포를 붙이다 할 때 그 붙이다지, 흥정을 붙이다는 치읓으로 쓰는 게 아니죠. 티읕으로 써야죠. 자, 2번 보면 여자친구가 우산을 이렇게 받치다. 우산을 받치다 할 때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받치다 맞고, 부딪히다 맞고, 버리다, 싸움을 버리다 맞죠? 그죠? 버리어서니까 축약돼가지고 버려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이 1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시문은 자기 말을 버려두고 다른 나라의 말을 배워서 표현하므로 설령 아주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민간에 나무하는 아이들이나 물 깃는 아낙네들이 소리내어 서로 주고받는 목소리가 비록 속되고 촌스럽다 할지라도 그 참과 거짓을 논한다면 정녕 공부하는 선비들의 이른바 시부라고 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김만중의 서포만필에 쓰여있는 글인데, 지금 여기가 중요하죠. 우리 문제에서는. 민간에 나무하는 아이들이나 물기는 아낙네들의 소리가 비록 속되고 촌스럽다고 할지라도 뭐보다 나을 수 있다. 선비들의 시부보다 낫다. 그치? 시부보다 낫다. 그래서 단순히 뭐 앵무새가 사람 말하는 것처럼 남의 말을 막 읽는 것보다 진실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노래가 더 낫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7번에 1번이었던 문제죠. 그래서 같이 인정하고 있죠.
민간의 노래가 속되고 촌스럽다고 보는 견해 부정? 부정하지 않고 촌스럽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진심으로 부르는 노래니까 시부보다는 낫다 해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부정하진 않아요. 긍정합니다. 촌스럽다고 생각하죠. 촌스럽지만 그래도 낫다 이런 거지. 3번 만학네들의 노래는 앵무새 노래와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뭔 소리입니까? 틀렸죠? 공부한 선비의 시부가 민간의 노래보다 참되다. 반대로 말했죠? 틀렸어요. 8번 지문 쭉 읽어보면은 정답이 8번이 3번인데 한번 매치를 시켜볼게요. 교사는 학생의 말에 대한 공감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와 재밌겠는걸? 맞아. 쉽지 않지. 이런 식으로 공감 표현 쓰고 있죠. 그죠? 보이죠? 1번. 자, 2번 봐봐요. 학생은 교사의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 교사가 질문을 했어요. 궁금하구나 했더니 쭉 대답해주죠. 그래서 대답해줍니다. 또 어떨까 하니까 공부해야겠어요 하면서 대답해주죠. 아주 친절하게 대답해주죠. 맞습니다. 3번 학생은 교사가 부담을 덜 느끼도록 질문 형식으로 대화하고 있다. 질문한 게 있습니까? 학생이? 없어요. 질문한 거 없어. 그래서 질문 형식으로 대화 안 했습니다. 4번 교사는 제안하기를 통해 학생이 대안을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요게 4번이죠. 어떨까 하면서 다른 내용을 집중해보는 게 어떨까 하면서 대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이 3번이었던 8번 문제였습니다. 자, 9번 봅시다. 다음 글의 주된 서술 방식은 여기까지 읽어봐요. 동물들은 여러 가지 수단으로 서로 의사를 전달한다. 가령 이게 중요하지. 가령 늑대를 예를 들어서 그지? 예를 들었으니까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정답은 예시가 되겠죠. 분류는 기준에 따라서 유형을 분류하는 거죠. 기준에 따라 유형별 나눔. 서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이고, 정의는 뭐 의미, 뜻을 서술하는 거죠. 정답이 3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10번 고쳐쓰기 방안. 네, 고쳐쓰기 방안. 이건 이제 장문 문제이긴 한데 맞춤법이랑 좀 섞여 있었어요. 1번 보세요. 이중피동이 사용되었다. 볼까? 놓여진. 요걸 우리가 형태소 분석을 해보자고. 형태소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되죠? 제대로 하자. 제대로. 어지에 니은까지 해봅시다. 제대로 우리가. 노이어 니은. 이거는 어가 아니고 어근. 어근이라고 쓸까? 용언 어근. 어근이고 이는 뭐예요? 이는 피동접사죠? 어지다. 피동 표현. 니은 관형 사용 어미. 두 번 쓰였잖아 피동 표현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없애줘야 된다는 거야. 이걸 이렇게 권장을 하죠. 2개 연속해서 쓰지 말라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없애서 뭐 노인으로 하든지 노인만 되겠네. 노인이라고 하라는 거죠. 하나를 없애서 어지다를 없애서 노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다. 왜냐면 굳이 피동접미사, 피동표현, 어지다 2개를 같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냐. 그래서 노여진이라고 하지 말고 노인이라고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1번 맞고요. 문맥에 이제 맞게 맞춰야죠. 네, 니은 보세요. 모든 평가와 판단을 미디어에 맡긴다. 부적절한 표현입니까? 이 문맥상으로 맞는 표현이잖아? 맞아요. 네, 미안합니다. 문맥상으로 맞는 표현이니까 요렇게 고치면 안 되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지금 문맥상 자유롭지. 그러니까 미디어의 영향 아래 놓여진 대중들이 자신 스스로 주체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미디어의 평가에 맡겨버리고 수동적인 주체가 된다는 거야. 수동적인 주체.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인생의 깊이를 얻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3번 디귿은 접속 부사가 잘못되었으므로 요건 이제 역접 관계죠. 역접. 앞과 뒤가 좀 다른. 한번 볼까요? 앞문장.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진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 해서 반대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가 아니고 그러나 맞겠지. 자, 못할 뿐만 띄어쓰기. 못할 띄고 뿐만 맞지. 이거는 우리 뿐이 의존명사예요. 의존명사. 못할 요거는 관형어죠.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의존명사. 띄어쓰기 맞습니다. 자, 이제 11번 볼까요? 지문을 쭉 읽어볼게.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반경 10km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이 서로 다 알아서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뉴스거리가 될 수 있었대. 멀리 못 가니까. 반면 지금의 도시민들은 어디를 가든 내가 모르고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를 가서 느끼는 그런 편안함이 일상 속에 있는 것이다. 누군가는 이런 모습을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고도 했지만 사실 이는 군중 속의 자유이기도 하다. 1980년대에 우리가 아파트로 이사갔던 큰 이유 중 하나는 문을 잠그고 외출하는 게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집에 있으나 없으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변인들이 간섭하지 않는 자유를 가졌다는 뜻이다. 그게 우리의 도시 생활이라면서 중심 생각이 뭔 것 같아. 도시에서 어떤 자유롭게 생활하는 사람들. 그제? 그래서 정답이 4번. 도시에 살면서 익명성. 누가 누군지 모른다. 그제? 누군지 모르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정답이 4번이었던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네, 이제 1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12번 문제 찬기파랑가 향가가 나왔네요. 향가. 향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거든. 기본 지식. 향가의 기본 지식을 암기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알고만 있으면 너무 쉬운 문제인데 이것까지 공부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수험생들이. 사실 좀 그런 경향이 있지.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시조나 가사는 좀 공무원 시험에 나오기 힘드니까 시조라든지 뭐 고려가요라든지 뭐 현대시라든지 이런 쪽에 서정 갈래는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향가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찬기파랑가는 한 번쯤은 공부했었어야 했어. 왜냐면 우리 19채 향가라고 해가지고 교과서에서 강조하는 딱 두 개가 있어요. 바로 제망매가하고 바로 이 찬기파랑가 두 가지 정도는 공부를 했었어야 했어. 향가를 안 하더라도. 예, 만약에 안 하고 건너뛰고 이제 다른 것만 공부한 학생들은 이제 완전 이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그러니까 다 하긴 해야 되는입니다. 어떤 한 분야를 빼놓는다는 게 되게 힘들고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어쨌든 조금씩은 다 해놔야 시간 있을 때 하면 좋겠죠. 자, 우리 보기 봅시다. 기파랑의 부재로 화자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그런 내용 없어요. 정답 1번이에요, 사실. 2번 보세요. 19채 향가. 이게 19채라는 게 줄수야.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해서 19채 향가가 맞아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풀 이어 여기까지 해가지고 기, 쪽, 좁고 인노라, 서, 고가리어, 결 이렇게 세 부분 나뉩니다. 기, 서, 결 3단 구성이라고 합니다. 3단 구성. 이 향가가. 그래서 이 향가의 영향으로 시조까지 3단 구성이다. 초장, 중장, 종장 뭐 이런 설이 있어요. 향가에서 3단 구성이었던 게 우리나라 전통적인 3단 구성 형식이 시조까지 이어져서 3단 구성으로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맞고요. 3번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구체적인 자연물에 비유하고 있다. 비유했다는 건 빗대어서 표현했다는 거지. 빗대어서. 고매한 인품이 지금 이 잣나무 가지가 높아.
여기죠, 여기. 네. 여기, 그죠? 그래서 고매한 인품. 비유하고 있다. 그래서 눈도, 이 시련도 덮지 못한다. 이 기파랑이라는 사람의 고매한 인품을. 그래서 2번도 맞고요. 4번, 낙구의 감탄사. 사실 이런 표현은 향가를 배우지 않았으면 알기 힘든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죠. 낙구의 감탄사는 요겁니다. 낙구의 감탄사고, 감정을 집약하고 마무리한다. 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해설 강의를 하면서 향가에 대해서 쭉 설명하기는 시간상 문제가 있어서 못하지만, 나중에 이제 실제 선생님 수업에서는 향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 알게끔 강의를 하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못하겠지만, 좀 여기서 알아야 될 만한 거는 대표적인 작품은 진짜 알고 있어야 되겠다.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거는 시간 싸움이잖아요. 공무원 시험이. 그러니까 빨리 풀고 넘어가야 돼. 사실 창기파랑가를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이거는 진짜 1분도 안 걸리죠. 그러니까 좀 아쉽습니다. 네, 만약에 틀린 학생들이 있다면 아쉽겠네요. 자, 1번, 아무튼 1번 보기는 기파랑이 없어서 화자가 신세한탄한다 이런 내용 없고, 기파랑의 어떤 높은 고결한 어떤 인품을 예찬하는, 기파랑의 성품을 예찬하는 그런 주제의 향가입니다. 기파랑은 화랑이에요, 화랑.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신라시대 때, 이 향가가 신라시대 노래거든. 신라시대 때 화랑이 있었잖아. 이 화랑의 높은 성품을 예찬하는 그런 노래지, 뭐 신세한탄 이런 거 없습니다. 정답 1번이었던 문제입니다. 자, 13번 볼까요? 징비록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우리 한번 매치를 시켜봅시다. 1번, 당시 사람들은 조대곤이 장수로서 뛰어나다고 평가하였다. 자, 무장 중에서 실립과 이일이 명성이 높았다. 우리 조대곤 씨, 경상 우병사 조대곤에 대한 뛰어나다는 언급이 있습니까? 네, 없죠. 정답이래. 1번 틀렸죠. 뛰어나다 평가한다는 내용 없습니다. 뛰어난 사람 누구? 실립과 이일이 명성이 높았다. 그죠? 조대곤 없습니다. 2번, 홍여수는 도읍방어를 지방방어보다 중시하였다. 도읍이 어디입니까? 수도. 이제 한양이죠, 한양. 조선시대니까 한양. 수도 한양 방어를 지방 방어보다 중시하였다. 여기 보세요. 명성 있는 장군, 그러니까 실립과 이일은 당연히 도읍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일을 파견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읍이 더 중요하다. 지방으로 보내지 마라. 이 말이니까 이게 이제 2번에 해당하는 말이죠. 정답이 그래서 2번이었던 문제입니다. 그죠? 3번, 유성룡은 지방병사들의 훈련 부족을 지적하였다. 근데 뭐 훈련 부족에 대한 얘기도 없죠. 이런 얘기도 없어요. 뭐 이런 얘기는 있지. 용맹한지 비겁한지 알 수 있다. 그지? 이런 건 알 수 있는데 훈련 부족 지적은 안 했습니다. 3번도 틀렸고. 4번, 임금은 유성룡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수용.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다라고 했죠. 긍정적으로 수용 없습니다. 정답이 2번이었습니다. 간단한 읽기 문제. 자, 14번 보세요.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우리나라는 독서율이 8.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 평균의 20.2%인 것에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편이다. 반도 안 되죠? 네. 우리 보기랑 한번 매치시키면서 볼까요? 1번 봐봐요.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의 평균 독서율과 차이가 없다. 2배나 차이 나죠. 2배 이상. 틀렸지. 1번 틀렸고, 그 다음 독서가 인간의 삶과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정책들이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범정부적으로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모두가 보편적으로 누리는 포용적 독서 복지 실현이라는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 전략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에 명시된 독서 소외인, 즉 시각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장애 또는 경제사회 진리적 제약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용이 어려운 자들을 위해, 이 독서 소외인에 대한
개념이 나왔지. 신체적 장애,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독서 자료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왔죠. 자, 2번 보세요. 초등학교 저학년은 독서 소외인입니까? 네, 아닙니다.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신체적 장애, 경제, 사회, 지리적 제약 이런 사람들이지 나이가 어린 거는 독서 소외인이 아니죠. 자, 3번 독서 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신체적 장애로 인해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들은 독서 소외인에 해당한다. 맞지? 방금 읽었던 이 3번. 그죠? 정답이 3번이었던 문제네요. 4번까지 봅시다. 군장병의 독서 소외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독서 치유 프로그램이 있다. 여기 보세요. 교정시설에 대한 독서 치유 프로그램 운영. 교정시설은 교도소입니다. 범죄자들. 그죠? 그래서 군장병이랑 관련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14번은 3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15번 보세요. 이 15번은 이 맥락 파악하는 문제예요. 맥락. 주제 파악. 항상 나오는 문제죠. 맥락 파악하고 주제 파악하는 문제. 뭘 집중했으면 되냐면 여기 누구나 무엇이든지 이 디지털 환경에서는 표현할 수 있다. 여러분도 뭐 아무 글이나 쓸 수 있죠. 인터넷 들어가서 뭐 댓글 쓸 수 있고 게시글 쓸 수 있고 사진도 올릴 수 있고 아무거나 쓸 수 있어. 거짓말도 쓸 수 있어. 아무도 제약을 안 하죠. 그죠? 허위 정보 유포, 무슨 허위 사실 유포 이런 것도 제약 없이 아무나 쓸 수 있잖아. 물론 이게 범죄에 해당한다면 처벌을 나중에 받겠지만 쓸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앞에 있어야겠지. 그래서 검증되지 않는 공간이라는 걸 넣어줘야죠. 디지털은 검증되지 않은 공간이라서 누구나 무엇이나 쓸 수 있어. 누구나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어서 검증되지 못한 공간이다. 이런 걸 써줘야겠죠. 정답이 1번이었던 문제입니다. 바로 16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지금 건의문이에요. 건의문을 어떻게 쓰고 읽을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한번 보기랑 매치를 또 시켜볼게요. 1번 보세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와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주체는 해결하는 주체, 방안은 그 해결 방안이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자, 지금 상황이 이게 지금 문제 상황이죠. 첫 번째 단락이 문제 상황이고 요게 이제 해결이죠. 해결 건의죠. 누가 해결해줘? 구청에서 뭐 해서?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해서 해결해달라. 그래서 주체와 방안 나오지. 이게 주체고 이게 방안이고, 그죠? 자, 2번 보세요. 1번 맞고. 그래서 2번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이한 이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 이익 있죠? 불법 주차된 차량이 없다면 안전하게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 나오죠. 이익. 그래서 이건 2번, 이게 1번. 그치? 자, 3번 보세요. 문제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 상황은 여기 문제 상황 여기 3번이죠. 3번.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좁아져서 친구들과 등하교할 때 차를 만나면 위험이 높습니다. 3번 맞고요. 정답이 4번이죠. 문제 해결 방안이 최선 책임을 전문가의 증언 어디에도 없지. 여기 전문가의 증언 아무도 없어요. 전문가의 증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자, 17번 볼까요? 다음 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김수영 시인의 참여 시인이죠. 사회에 참여하자 이런 생각을 했던 참여 시인입니다. 참여 시인의 어떤 대표자죠. 김수영은 굉장히 유명하신 시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사회에 참여해서 이 독재 정권에 대해서 대항하자 이런 얘기를 했던 그런 분입니다. 정답이 4번인데 적절하지 않은 거 적절히 하고 있는데 단정과 다짐의 어조로 절망감과 무력감을 표현한다 이런 거 안 나와요. 절망감, 무력감 없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이런 의미를 갖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자 요런 주제를 나타내는
시지 뭐 절망감, 무력감이랑 관련 없어요. 사실 이런 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인들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으면 정말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조금 그게 부족하다면 좀 뭔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틀릴 수도 있죠. 지금 내용 보면 눈은 살아있다. 그치? 기침. 요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다 상징적인 의미죠. 상징적. 그치? 시어죠. 상징적. 그래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서 주제 형상화한다. 나와 있고 상징적 시어고 기침 이제 저항의죠. 저항. 네, 그리고 눈과 이 죽음을 잃어버린 영혼과 유체 요게 이제 대비가 되죠. 그래서 대립적 시어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1번 자연물의 상징적 의미 이건 이제 고결한 존재죠. 고결한 존재. 고결한 존재. 그래서 여기 2번 그리고 점층적 유사한 구조가 계속 점층적으로 반복돼 가지고 마음껏 배치하면서 점층적으로 반복되고 있죠. 강조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3번 맞고 정답은 4번이죠. 무력감, 절망감 없고 저항하자라는 의미의 주제를 나타내는 시였습니다. 자, 그럼 18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18번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정답이 다 써져 있어. 그래서 한번 볼까요? 가에. 대화는 시작, 중심, 종결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시작에서는 뭐랍니까? 서로 인사를 한다. 중심에서는 대화할 상황이 되는지 물어보고 어떻게 대화할지 등 규칙을 의논한다. 그리고 화제에 대해서 대화하고 종결 단계에서는 마무리 인사를 한다. 이런 내용의 어떤 대화의 일반적인 구조를 하면 성공적인 대화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기억 보세요. 인사를 했어. 이거 시작이지. 그 다음에 너도 일찍 왔구나 인사 받았어. 그 다음에 노트 좀 빌려줘. 지금 뭐 안 했습니까? 대화할 상황이 되는지 안 물어봤죠. 요게 없단 말이야, 요게. 그래가지고 정답이 이제 2번이겠죠. 왜냐면 전체적으로 지금 바쁜. 누가 바빠요? 학생 2가 바빠요. 아주 바쁜데 계속 붙잡고 대화하려고 하면 성공적인 대화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물어보고 어떻게 대화할지 정해야 한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죠? 2번이 지금 개선해야 될 점이죠. 정답이 2번이었던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19번 보세요. 다음 글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번 문제는 되게 간단한 문제였죠. 우리 하나씩 매치를 또 시켜볼까요? 1번 보세요. 최근에 읽은 책 내용에 대한 기억은 서술 기억이다. 서술 기억이 뭐라고 했죠? 이 서술 기억은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건을 저장하는 이러한 기억과 사실이나 정보를 기억하는 의미 기억이다. 그래서 요 일화 기억, 의미 기억이 서술 기억에 포함이 되죠. 책 읽은 내용은 의미 기억이겠죠. 그래서 포함이 되니까 맞지. 2번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서술 기억을 상실하게 된다. 맞죠? 상실하게 됩니다. 왜냐면 치매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모두 단절된다. 여기 2번. 이게 서술 기억이니까. 그리고 여기 1번. 3번 알츠하이머 병은 지적 능력이 퇴화되는 질환이다.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죠? 지적 능력 퇴화 질환. 3번. 정답이 4번이었던 문제입니다. 4번 지금 안 보이죠? 보여줄게요. 알츠하이머 병이 진행되더라도 자기관리 능력이 강화된다고? 이게 말이 안 되죠. 자기관리 능력이 점점 더 떨어지게 된다. 정답이 4번이 틀렸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볼까요? 네, 20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다음 글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앞부분의 줄거리 쭉 읽어보세요 한번. 1930년대 일제강점기의 소설입니다. 지주이면서 구두쇠인 윤직원이 손자들이 출세해서 가문을 빛내길 바라는데 손자 종학이 유학 중인 믿고 있었던 어떤 가장 믿음직한 일본 유학을 간 믿음직한 손자가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경시청에 체포됐다고 그런 정보를 받아서 깜짝 놀라는 그런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이 태평천하에. 자, 지금 윤직원이 혼자 화를 내고 있죠. 그 얘기 듣고 가장 믿었던 손자가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어떤 사회주의 운동을 한다고
해서 잡혀간 그런 상황이어서 아주 화내면서 혼자 막 화를 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복이랑 매치를 시켜보자. 윤직원은 편협하고 이기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어디에 나오냐면 이건 자, 거리마다 순사가 있고 좋은 세상이다. 조선운들 보여주니 얼마나 고맙냐. 여기 보면 좀 알 수 있지. 여기 보면 일제강점기인데 오히려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 윤직원은. 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이기적인 생각이지. 왜냐면 국가에 대한 생각은 없는 거잖아. 우리나라에 대한 생각은 없고 단순히 자신만 편하면 된다. 우리나라가 팔리든 나라가 없어지든 안 없어지든 나만 편하면 된다. 순사가 다 지켜주니까 일제강점기가 좋은 시대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굉장히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윤직원은 풍자의 대상이고 비판의 대상입니다. 풍자, 비판의 대상. 그러니까 윤직원을 지금 풍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비판. 국가관이 없고 이기적이고 편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1번 맞고요. 2번 서술자는 인물을 묘사하며. 이 묘사란 단어 알아야지. 이건 그림 그리듯이 그림 그리듯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 묘사입니다. 심리 상태 제시한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와요. 여기. 이게 2번이죠. 각원 식구들이 놀랐지만 여기 나오지. 어른이 혹시 상성 저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지 않는가 하면서 이분 의구의 빛이 눈에 나타남을 가리지 못한다. 이게 이제 묘사지. 묘사. 그지? 묘사. 그래서 그림 그리듯이 표현해서 심리적인 상태, 불안해하는, 그지? 불안해하는 놀람 이런 심리를 표현했죠. 묘사에서. 네, 그리고 3번, 그래서 2번 맞습니다. 여기 2번이고 3번 윤직원은 상속을 통해 가문을 유지하려고 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건 어디 나오냐면 네, 색깔을 좀 바꿔서 해볼게요. 헷갈리니까. 제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세상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 이런 것도 있고, 지가 떵떵거리며 편안하게 살 것이지. 이런 것들이 다 뭘 나타내는 겁니까? 유산을 물려줄 대상이었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죠. 그렇죠? 또 여기도 나오죠? 삼천석거리는 직분하여 주려고 했더니 여기도 유산. 그렇죠? 그래서 유산을 주겠다고, 그래서 가문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게 밝혀지죠. 자, 정답이 4번입니다. 서술자는 경어체를 쓰긴 써.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서술자가 나온 부분 한번 써볼까? 아니면 뭐 체크를 해볼까? 파란색으로 해볼까? 고함을 지릅니다. 이 서술자. 경어체. 경어체가 이제 높임법이니까. 또 서술자, 경어체. 여기 나오죠? 경어체. 경어체가 나오긴 나오는데 인물과의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하려고 이런 거 아니죠. 지금 윤직원은 비판의 대상입니다. 비판의 대상이고 부정적 인물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일제강점기에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반국가적인 인물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거리를 가깝게 하는 대상이 아니라 거리가 멀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대상이지. 그래서 경어체랑 이 심리사건 이런 내용은 좀 관련이 없죠. 그죠? 그래서 윤직원은 반국가적 인물이고 거리를 멀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대상이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20번까지. 좀 어렵고 헷갈리는 문제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충분히 공부를 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고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1년 정도만 열심히 준비하면 90점 이상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수준 정도 문제고, 그리고 이런 유형이다라는 걸 참고해서
참고해서 꼭 시험을 잘 준비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